네, 네이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매수가가 이쪽에 74만 9천 원이네요. 거의 최근에 오늘 매수하셨나요? 예. 10% 추가 매수하면 중기 대응 가능할까요? 하셨는데요. 일단 이야기 드리면 저는 뭐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면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도 비중이라면 10% 정도는 더 하셔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다만 지금은 아니다. 예, 지금은 아니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토마토 방송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이제 올해 연초에 죄송합니다. 네이버를 굉장히 좀 좋아했었습니다. 좋아했는데 그리고 나서 막 계속 막 급락을 했었죠.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슈가 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사건 네이버 그러니까 정치권 민주당 쪽에서 좀 약간 이쪽 조사도 나오다 보니까 이쪽 관련 정치적인 이슈도 좀 묻어나는 구간.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올해 실적에 대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센티가 무너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 붙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센티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나왔고, 그런 상황에서 시장까지도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급락이 나왔던 흐름을 연출을 했었는데요. 저는 이제는 어느 정도는 이제 진입을 해도 될 만한 시점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냐? 자, 정치적으로 발목이 잡혔던 부분은 지금 조금 이제 해소가 되고 있는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실적과 관련된 부분은 좀 오해가 있죠. 뭐냐면 이런 지금 네이버와 같은 성장 기업 자체가 지금 자리에서 실적이 만약에 많이 나왔다. 예를 들어 실적이 아주 좋게 나왔다. 그 실적이 많이 나와서 예를 들어 뭐 PR이 굉장히 싸다. 이렇게 된다면 네이버는 그때부터는 성장주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게 되면 SK텔레콤 같은 통신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만약에 실적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실적이 많이 나온 것 자체가 그건 거죠. 투자를 할 데가 없어서 실적이 많이 나오는 거. 그렇다면 이게 성장성이 꺾인 겁니다. 근데 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라는 건 우리 생활 속에 이제는 거의 진짜 통신장, 그러니까 전화와 같지 않나요? 휴대폰과 같은 서비스라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매출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포털 사이트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거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통신주처럼 그냥 가치주로 꺾일 상황이 생길 겁니다. 그때는 실적을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투자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네이버가 실적이 원래 안 좋은 결정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엄청난 많은 투자예요. 근데 그 투자가 뭐 쓸데없는데 투자나요? 제가 사투리가 너무 나왔네. 쓸데없는데 투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I라든지 미래의 성장 산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밀 지도 관련 부분, 뭐 다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계속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인력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고요. 빅데이터 관련 부분이라든지. 그런 쪽에 투자를 하는 거는 미래에 대한 투자고, 결국에는 이 종목 자체는 아직까지 성장이 꺾이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매도 의견은 전혀 내릴 필요는 없다. 오히려 더 들고 가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하지만 이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세와 관련된 부분이 올해 그러면 화끈하게 날 수 있겠냐? 그거는 약간 저는 한 발 물러서겠습니다. 연초보다는 아무래도 시장이 그래도 실적은 자꾸 확인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너무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가 뭐 다시 한번 뭐 90만 원, 100만 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시간은 좀 필요해 보인다. 그게 결국엔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종목을 좀 들고 계신다면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내가 한번 들고 가겠다는 생각으로 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지금 최근에 네이버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한번 보십시오. 뭐 온라인 쪽에서 간편 결제는 거의 독점화시피 하지 않습니까? 네이버페이가 쇼핑 관련 부분도 거의 여러분들 보통 쇼핑을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전에는 각각의 사이트에 뭐 11번가라든지 이런 각각의 소셜 커머스라든지 뭐 일단 홈쇼핑 쪽에 온라인 쇼핑몰에 직접 들어갔잖아요. 검색해서. 근데 지금은 그렇게 잘 안 하죠. 그렇지 않나요? 네이버에 그냥 내가 사고 싶은 거 뭐 예를 들어 뭐 남성 가방이라면 남성 가방 치면 네이버에 쇼핑 목록이 쫙 나옵니다. 거기서 고르죠. 근데 그것도 그냥 안 고르지 않나요? 요즘에는 네이버 페이가 간편 결제가 가능한지, 네이버 자동 로그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이것도 확인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 관련 부분의 시장의 성장성도 크고, 그다음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AI와 관련된 부분, 여러분 혹시라도 최근에 네이버 클로버를 한번 사용해 보신 분이 있으시면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식률이라든지 이런 게 뭐 지금 뭐 기가진이라든지 뭐 SK텔레콤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AI와는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인식률도 엄청나게 높고요. 그리고 이 빅데이터, 이 데이터 수집량도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처리하는 부분도 굉장히 섬세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4차 산업혁명의 우리나라 관련 종목 중에 전 대장주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장기 투자해도 된다라고 보고요. 뭐 끝으로 인덱스 자금도 지금은 들어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MSCI가 커뮤니케이션 지수를 새로 만들면서 이쪽에도 우리나라 쪽에 포함이 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당연히 저는 들고 와야 된다고 보고요. 추가 매수는 저는 한 2만 원 수준까지 조정을 보이면 그때 한 10% 정도만 더 추가 매수를 하십시오. 그리고 좀 중기적으로 대응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 정고점이라 볼 수 있는 95만 원 수준까지 보시면 될 거라고 보고요. 조금 나는 그래도 한 올 연말까지만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90만 여기죠. 죄송합니다. 85만 원 수준까지만 보시고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